우리가 살다 보면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.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. 정말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자신은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저도 그렇거든요.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과정을 더 우선시 여겨야 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,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이었는데 선생님 수학 시험 저한테 100점 주시면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. 말이 안 되죠. 100점을 주시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. 그러니까 결과를 주면 내가 과정을 잘해볼게요 이거잖아요.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. 내가 열심히 해야지 10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. 정말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나 열심히 일을 할게요. 이렇게 된단 말이죠.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, 뭐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, 대부분의 부분에 있어서, 그래서 결과랑 과정을 계속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오판을 해서는 안 되겠다. 그렇게 해서는 내가 발전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또 그런 것도 있죠. 내가 몸만 만들면 운동할 맛이 날 것 같아. 아니, 운동을 해야지 몸이 좋아지니까요. 거꾸로 된 거죠. 무조건 과정을 우선시해야 됩니다. 과정이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어서 선이어야 되고,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서도 과정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죠. 이거를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원숭이에 관한 실험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이게 원숭이 4마리를 한 실험실에 가둬놓고 나무 꼭대기쯤에 바나나를 달아놓습니다. 그래서 원숭이가 저 바나나 따먹으러 올라가면 이제 그 천장에서 차가운 물을 확 뿌려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그 4마리 갇혀있던 원숭이들이 다 한 번씩 시도해보고 몇 번 더 하다 보니까 계속 찬물 세례를 이제 당하니까 이제 아무도 안 올라가게 된 거죠. 분명 저 나무 꼭대기에 바나나가 있는데도. 그래서 이 4마리는 이제 저기 올라가면 바나나 먹으러 올라가면 찬물을 맞구나 안 좋구나 라는 거를 학습했습니다. 직접 경험을 했죠. 근데 그래서 이제 이 4마리 중에 한 마리는 빼고 또 한 마리는 새로운 원숭이를 데리고 옵니다. 새로운 원숭이가 모르니까 그거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려고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다른 3마리 원숭이가 말리더라 이겁니다. 올라가지 마라. 저기 올라가면은 뭐 찬물세례 받는다 이러면서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 얘는 안 올라갑니다. 찬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지만 안 올라갑니다. 이렇게 한 마리는 교체가 됐죠. 근데 나머지 3마리는 경험을 했잖아요. 이 3마리도 하나하나 차례대로 교체를 합니다. 교체를 하면 4마리는 다 새로운 원숭이만 낳겠죠. 이 4마리 원숭이가 직접적으로 찬물세례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주변 원숭이들의 말만 듣고 저기 올라가면 찬물세례를 받구나 안 되구나 라는 걸 학습한 거죠. 실패를 학습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. 이 실험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있는 건 아닐까? 나도 내 주변에 이미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사실 그거 아닐까? 경험도 안 해본, 실패도 안 해본 그런 원숭이들 아닐까? 뭐 실제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실제 실패했던 원숭이가 저기가 무조건 실패라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자기도 안 올라갔겠지만 지금 이렇게 갑자기 보면 전부 다 이제 교체된 원숭이인 건 아닐까? 자기가 직접 실패도 해보지 않고 내가 카더라 들어보니까 이 실패한다 카더라 이거 원숭이 실험 이거랑 똑같잖아요. 그래서 설령 이제 찬물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4마리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가 됐어요. 교체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찬물을 뿌리는 그 스위치, 기계를 오프했다고 합시다. 껐다고 합시다. 그러면 올라가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건데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안 된다더라, 실패한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실제로 비유하자면 그 실험실 안에 있던 경험도 못 해본 카더라로만 들어서 자기도 시도조차 안 한 원숭이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찬물을 맞더라도 한번 올라가 봅시다,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원래 항상 많이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이제 계속 했던 생각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하는 건 맞아요. 맞는데 이제 자유를 떠오르면 안전지대랑 위험지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죠. 안전지대에서 내 평화를 보장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즐겁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, 이게 자유인가? 아니면 안전지대에서 내가 위험지대로 나가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, 도전하고 싶었던 일들,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할 수 있는 게 자유인가? 이거의 답은 명확하다고 봐요. 저는 무조건 위험지대로 나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공감이 안 간다면 동물원을 떠올리면 돼요. 동물원 안에 이제 갇혀있는 사자나 호랑이들을 보면 절대 자유로워 보이진 않아요. 정말 안전해 보여요.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뭐 병이 걸리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좀 좁아 보인다는 느낌, 이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안전지대인 건 맞잖아요. 그럼 좀 더 넓은 안전지대면 자유로운가? 뭐 그렇게 볼 수도 없죠. 왜냐면 그 사자가 원래 누비던 그 아프리카, 그만큼 넓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역시 위험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이긴 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면 이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김연경 선수에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, 이제 김연경 선수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배구 선수로 크게 성공하기에는 좀 신장이 모자란 조건이었대요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이 배구 선수를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운동 종목을 바꿔야 할까, 그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이제 동료들, 그 당시 배구 선수를 같이 했던 중학생 배구 선수를 같이 했던 그 이제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 이랬대요. 뭐 축구 선수로 전향한 사람도 있고, 뭐 선배 중에 축구 선수로 전향해서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고, 뭐 이제 운동 종목을 바꾸고 뭐 공부를 시작하고,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제 노선을 변경한 사람들이 많았더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생각했던 게, 다들 제 갈 길을 찾아서 잘 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느낌이다,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? 사실 가장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었던 사람은 김연경 선수인데 말이죠.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주변 사람들 보면 제 살 길 찾아서 이제 막 잘 나가고 엄청 잘하고 있고 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물론 승승장구 할 수 있겠지만 하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길을 잃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내 갈 길을 잘 가고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김연경 선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말이죠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출근을 해야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